주말 사이에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이슈들과 분석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학연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현지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학연입니다. 먼저 인사이트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S&P 500 사상 최고가입니다.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다우와 S&P 500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되고요. 자, 이제 2월 들어서 이 허들을 어떻게 넘길까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그 재성장의 가도를 이제 완벽하게 들어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가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acceleration.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할 때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를 영어로 acceleration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R2자, again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re-acceleration이라는 말이 2번 정도가 크게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시장을 비롯해 시작한 미국 경제의 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강력한 경제성장의 기본은 역시 미국에서 고용인데요. 고용의 신규 일자리가 예상의 거의 2배 수준인 35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 달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완만하게 그리고 우상향하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갖고 미국 경제가 어렵다, 미국 경제 고용시장이 뭐 이렇다 저렇다, 리액셀레이션이 아니고 오히려 리세션이 온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 덧없는 얘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자꾸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사정을 보고 미국도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헬스케어라든가 전문직 그리고 소매점 등의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우리로서는 이제 꿈과 같은 수치가 되겠는데요. 실업률이 3.7%가 다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5.0 이하 되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5.0 이하 들어간 것이 2021년 중간 이후 계속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4.5%가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빠른 금리 인하는 상당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더라도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바로 시간당 임금의 4.5%와 쉽게 얘기해서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보시면 실제로 헤드라인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건 지난주 초에 나왔는데요. 이게 각각 3.9와 3.4%가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여기에 이자 비용도 들어가고 다른 생활비 다 들어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임금 상승률보다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다른 항목도 들어가지만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실질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79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것은요. 지난 예상치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그동안의 2개월간의 상승폭을 보면 17.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두 달간 17.7포인트 상승하는 거냐? 이게 정말 그 계산도 안 됩니다. 이게 33년 만에 최고가 났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 발발했었습니다. 걸프전 기억 못 하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걸프전 이후에 직후에 2개월 동안요. 20.9포인트가 상승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이후에는 최고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ISM 제조업 주문 지수라고 있는데요. 52.5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역시 이제 서비스의 나라지만 제조업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조업 지수가요. 52.5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이건 1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020년 거의 6월 이후 최고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서비스는 기본이고 지금 제조업도 엄청나게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선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이 미국 현재 GDP가 어느 정도, 현재 1분기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정하는 것인데요. 1분기 GDP 예상치가 정확히 예상치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4.2%가 또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주식이 잘 올랐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S&P 500 사상 최고가, 나스닥 100 여러분들이 하시는 QQQ요. TQQQ의 기본이 되는 QQQ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팔고 다시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다. 그런 것에 기반을 두시고 그러니까 무모한 걱정보다는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버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농업 고용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이제 뜨겁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의 지금 지수를 보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뭐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보다는 적립식으로 조금 더 쌓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탄한 고용 시장을 완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기술주의 급등도 시장을 뒷받침해줬는데요.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신불이 메타입니다. 역사상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첫 배당까지 결정했는데 첫 배당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AI 기술 기대감까지 정말 그야말로 격포제가 아닙니까? 메타에 있어서는요. 네, 맞습니다. 오늘 메타 얘기를 자주 들으실 것 같고요. 아마 그 한국 주식 얘기할 때도 상당히 AI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영향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일을 일궈냈기 때문일 겁니다. 하루에 거의 2천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났습니다. 2천억 달러 하면 많은 분들 감이 안 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돌추마 우리나라 달러당 1,300원 계산하면 260조 원이거든요. 260조 원 하면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 비교가 안 됩니다. 참고로요, 한국의 시가총액이요, 한국 주시장에서요, 코스닥이 3,820억입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3분의 2 정도가 하루에 단일 종목으로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22년 11월 달에요. 애플이 1,900억 달러가 하루에 늘어난 걸 비하면 그걸 완전히 또 새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지만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 등 모든 항목이 기대 이상 성장 나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걸 지금 나쁜 걸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익손 손익계산서 보더라도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최소 15곳이 주말 동안에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최고는 최대치는 키뱅크에서요. 465달러에서 바로 575달러까지 늘려놨습니다. 사상 첫 주당 배당금이 50센트. 물론 회사에서는 이제 창업 20년 만에 줬다 얘기하고 있는데 50센트 지급한 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메타도 주는데 왜 아마존과 알파벳은 주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과 알파벳도 배당을 지급하는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 의미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재미난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아시다시피 지금 연봉이 1달러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내노라는 CEO들, 창업자들은 돈을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워낙 배당금이나 다른 것들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배당금을 발표된 거가 연간을 보면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 가면 얼마 하게 됐습니까? 한 9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배당금만 이 정도 받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우리들 보면 국세청에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얼타임으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짓게 되는데요.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5위에서 4위로 상승하면서 자산 규모 1,7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4위에서 5위로 밀려난 것은 빌리 게이츠입니다. 4위에서 5위로 내려갔고요. 참고적으로 2월 3일 현재요. 1위는 일론 머스크고요. 2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3위에서 2위로 올라갔고요.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LBL, 루이똥이랑 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는데요. 지금 수치를 보면 마크 저커버그에서 제프 베이조스까지 차이가 10%도 안 내고요. 루비똥의 회장과는 지금 격차가 한 5%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총액의 1,960억 달러의 증가, 이게 감이 안 잡혔는데 이 코스닥의 전체 시총의 3분의 2 수준이 미국에서의 단일 기업이 단 하루 만에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까 이거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의 향방 알아봤고요. 이제 아마존도 이제 메타를 따라서 이제 배당에 대한 자극도 받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는 미국의 빅테크 실적 축포가 나타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의 아마존의 실적 효과 더 어디 정도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존은 상당히 올해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AWS 클라우드 분야에서 컨센서스 대비 좀 부족했지만 0.1
12%밖에 부족 안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겠고요. 특히 이 클라우드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분기에 12%가 성장했는데 이번에 또 13% 성장했고요. 바로 특히 이 부분에서 마진율 개선폭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전망은 23.4%의 마진율이었는데 발표된 거 보면 29.6%였습니다. 유익 손익 개선서 보더라도 좋은 것 같고요. 순현금 흐름이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실 것은 이 부분에서 에비타라든가 순현금 흐름, 영업을 통한 순현금 흐름도 급증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클라우드 분야가요.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AI 시스템의 채택이 증가하면서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2024년 연간 성장세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재가속화란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리엑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월가의 뉴스나 신문에서의 반응, 언론에서 반응은 그 재가속화란 말을 미국의 투자가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마치 듣고 싶은 사랑의 노래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역시 여기 아마존에서 발표됐다는 얘기입니다. 월가의 긍정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최소 12곳이나 목표 주가를 상회한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시총에 완전 이제 뒤집어지면서 이제 1위를 재탈환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요. 문제는 중국에서의 이제 관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아이폰 판매에 대한 매출 감소도 걱정이고, 어떻게 좀 애플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애플은 목표 주가 한 2군데 정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중국이 중요한데, 중국은 중요하다, 누구나 다 아는데요. 13%가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5분기 만에 매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예상보다 높은 마진율을 기록한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문제지만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애플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우리를 보면 보통 1분기라고 현재 진행되는 분기 매출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 것이라고 약간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했거든요. 바로 그것이 실망감이 줬습니다. 다만 통상 6월 정도에 매년 발표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회가 있는데 아마 그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도 AI 관련된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계속 기대감이 있는데요. 올 하반기 언제쯤이란 표현을 쓰면서 AI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자신감을 피력하는 정도는 애플 주주분들한테도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있었던 주말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분석 함께했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